또 김제이 블록미디어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귀여우시죠? 아, 네. 아, 역시 긴장이 돼가지고. 네. 오늘 네. 뭐 혹시 좋은 일이라도? 아, 오늘 비트코인이 또 잘 올라서. 네. 그렇죠. 간밤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좀 잘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네. 만평은 열심히 8만 달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와, 8만 달러까지 갈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네. 가격이 7만 6천 달러였었는데 좀 살짝 변동이 있어서 7만 5천 달러 후반인데 네. 7만 6천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스트레티지 자금도 들어오고 ETF도 이제 순유입이 들어오는 날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 알려봤고, 여기 이제 물론 이제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악재도 내부적으로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는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뭐 미국 이란 이슈나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나스닥, 뭐 S&P, 다우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상당히 좀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뒤에 뉴스들을 통해서 간단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7만 5천 달러 혹은 7만 6천 달러 정도 가면은 좀 힘을 받아서 분명히 좀 상승 곡선을 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점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사실 이제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쵸. 7만 갔다 8천 오긴 정도까지를 갔다 네. 왔고, 사실 그 전에 흐름을 보면 7만 6천에서 7만 8천 달러 사이가 사실은 이제 조금 많이 겹쳐 있는, 그래도 저항대가 좀 있는 구간이고, 네. 그 위로는 한 또 10,000달러 정도가 되게 저항 없이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좀 쉽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은 지정학적인 이슈로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조금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간단하게 뭐 제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주식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의 약보합 정도로 내렸었고, 또 원유 가격도 조금 안 좋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이제 10시 기준이어서 7만 6천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오늘 이제 날이 바뀌면서 좀 하락이 약간 있었다가 갑자기 상승세로 바뀌고 쭉 올랐었는데요. 이때는 조금 아침에 차익 실현 같은 매물이 나왔을 걸로 좀 기계적인 하락 뭐 이런 걸로 보이고요. 쭉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먼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초반에는 미국 이란 이슈가 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모든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초반에. 근데 이때 좀 롱 포지션 청산이 됐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네. 생각보다 빠르게 이 7만 4천대 이 상단에 보시면 이쪽이 조금 저는 이제 지지대라고 보이는데, 이때 기간 매물들이 좀 쌓이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살짝 반등이 올라오자 바로 이제 이 하락하던 도중에 숏에 베팅했던 물량들이 일제히 빠져가면서 상승이 좀 오전 내내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좀 분석이 있었습니다. 숏과 뭐 롱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네. 비트코인 특히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현물 시장이 있고 또 파생 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 중에 비트코인 상승에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승을 베팅하는 게 롱 포지션,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게 이제 숏 포지션.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을 샀다거나 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포지션을 매수 매매하는 그런 거래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좀 있었나 봐요. 포지션 변동이 있었나 봐요. 네, 손바뀜이 좀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좀 가져가 봤는데 데이터 기준은 실시간은 아니고 네. 이게 한 이제 오늘 새벽 좀 이른 아침 이런 새벽 기준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이때 보시면 24시간 전 그리고 12시간 전 보시면 장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날짜가 바뀌어갈 무렵 그때 보시면 이제 매수, 그러니까 롱 포지션 청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숏 포지션을 보시면 24시간 전에는 거의 2배가량 롱이 훨씬 더 많이 청산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 12시간 전에도 거의 한 뭐 1.5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시간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시간 전이나 1시간 전에는 갑자기 롱 포지션 청산보다 숏 포지션 청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건 이제 하락에 베팅했던 매물들이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자 청산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좀 더 연료를 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이 사실 주말 사이에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숏 포지션, 그러니까 내려갈 걸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상승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보통 숏 스퀴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아놨던 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롱 포지션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숏 포지션이 많이 잡혀 있을 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어떤 특정 지점을 터치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는데 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네. 오늘 새벽에 이런 현상들이 좀 발견이 됐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이란 미국 이슈를 좀 살펴보면 이게 제가 뉴스를 새벽에 주로 찾는데 보통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흐름을 쭉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근데 말이 많이 또 왔다 갔다 바뀌더라고요. 뭔가 네. 명확한 보도가 있지 않았어요. 보시면 오늘 자정에는 휴전이 22일 저녁에 만료가 된다. 그리고 연장 가능성은 작고 21일부터 이제 협상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휴전이 이게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원래 이제 21일 날 종료가 되기로 했었는데 네. 약간 기준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날짜 조정이 하루 정도는 가능하니까 뭐 트럼프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뭐 전화 인터뷰에서 21일 뭐 동부 시간 기준으로 만료가 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후에 나올 뭐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또 이제 휴전 만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명확하게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뉴스를 보시면서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는 뉴욕 포스트 기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슬람아바드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뭐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곧 떠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을 한 건데요. 이 다음에 뉴스를 보시면 이제 이 기사에선 로이터 통신에서는 벤스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떠날 계획이 있다고 뭐 밝히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된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회담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진짜 뭐 실제로 이런 특사들이 가고 있다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구간들이 많았던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네. 4월 7일부터 2주간 휴전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4월 7일부터인데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2주라고 계산을 하면 네. 자, 봄방학 2주야. 그러면 7일에 시작하면 20일 자정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14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요 기준대로 하면 이미 휴전이 끝났어요. 근데 요게 이제 하루 이틀 중간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좀 미뤄지더니 결국에는 지금 22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22일까지 이틀 정도가 밀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날짜 계산의 측면도 처음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유야무야 어쨌든 지금 휴전이 연장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목요일 네, 오전 맞습니다. 9시까지가 지금 기한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로 가는 거니까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 가서 또 휴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뭐 휴전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휴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네. 뭐 가서 협상을 했는데 이란이 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휴전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네.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까지 되게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미국 시장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견조했던 그런 좀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리아 바티로모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폭스뉴스 앵커죠. 대표 되게 미국의 경제 방송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앵커분인데 이제 트럼프가 주로 폭스뉴스에서 많이 자기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게 좀 이쪽 제가
X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마리아 앵커는 시간을 보시면 어제 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이란 평화협정, 그러니까 2차 회담 협정, 휴전 협정이 오늘 밤에 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또 이제 X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지만 결국엔 2주 플러스 이틀이 된 상황이고 예전에도 뭐 48시간 주겠다, 뭐 몇 시간 주겠다 하는데 매번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지만 이제 이틀 후 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예.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전쟁을 그만하는 거고, 그냥 그 양국의 순회들이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로 움직이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휴전을 이틀 연장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보통 일주일 단위로 연장하는데,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주일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한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일주일 연장을 하게 되면 종전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주일을 연장한다기보단 그 전에 어쨌든 승부를 그렇죠. 내야 하는 뭐 상황인 거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48시간을 더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휴전 연장을 안 하겠다고 지금 계속 엄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 어제 이제 네.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 통해서 더 이상 네. 착한 사람 흉내는 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면서 네.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 이란의 사정을 봐줬지만 이제는 정말 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또 위협을 한 건데, 사실 이런 최종 통첩 같은 건 워낙 자주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조금 뭐 반감되긴 했지만, 네,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착한 사람 흉내를 내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말이긴 한데 네. 아무도 또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딱 없지 않았나요? 예, 제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네, 예. 그렇죠. 그치요라고. 트럼프 본인의 이제 견해를 좀 알 수 있는 트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오늘 좀 전반적인 이제 오늘의 좀 혼란스러웠던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뉴스라서 좀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4시 54분에 업데이트한 속보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로이터 통신이 여러 가지 이제 소식통들을 통해서 내용을 올린 거고요. 파키스탄에서 열릴 미국과의 평화회담에 참석하는 방안을 이제 이란이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고위관리가 밝혔지만, 여전히 이제 이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파키스탄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아심 무닐 원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회담의 걸림돌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내용을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해제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벤스 부통령의 이 회담을 떠나는 이런 거치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를 부인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다고 했는데 이제 정작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서는 벤스 부통령 아직 미국에 있고 안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또 반박되는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또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주간의 휴전을 발표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22일까지 이제 휴전을 종료하겠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정확한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주 이른 아침에 또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실 여전히 이 교착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어 있고 이란이 통신이 대부분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조차도 서로 간부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보도별로 또 이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좀 통신이나 이런 물리적인 상황에 의한 좀 소통의 온라인이라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제 맞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좀 이런 혼란스러운 보도들이 이해가 약간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이만큼 지금처럼만큼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받은 시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전쟁이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하는 편에 속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좀 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이번이 좀,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사실 이제 거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시중의 유동성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산으로 네. 그 좀 약간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가격 자체는 전쟁 이전 가격으로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네.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금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원점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요. 그죠. 저도 아까 제 포트폴리오는 보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달 동안 한 7% 이상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거의 매일매일 시장에 좀 적응하고 대응하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약간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뉴노멀로 사실 이제 굳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쨌든 최근 며칠 동안은 사실 뉴스를 보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는 지금 뭐가 뉴스가 맞는지도 맞습니다.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뉴스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언론사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내일- 그리고 네. 이번 주는 사실 클라리티 법안이 그 연준 캐비너시 연준 의장 후보 청문회 때문에 이제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했는데 이것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캐비너시 연준 뭐 후보자, 뭐 지명자 분의 이제 그 인준 청문회가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내일 밤쯤 열리겠죠. 이제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부 시각으로는 현지 시각 21일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상원 민주당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고 연준원 씨의 이제 인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좀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원문을 좀 찾아보려고 엘리자베스 워런 이제 뭐 사이트도 가보고 이제 대표적인 민주당 의원이죠, 은행이. 근데 이런 공식 사이트도 찾아보고 뭐 뉴스레터나 프레스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보고서 원문 좀 찾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기사를 좀 인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상원의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상임위 정도 이 세 개의 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이 세 개의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캐비너시의 자산 중 일부가 좀 매각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냐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건데 앞서서 이제 캐비너시가 그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 총재로 인준될 경우 이제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이런 수백만 달러의 자산들을 좀 매각하겠다고 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캐비너시가 되게 다양한 이제 펀드나 뭐 자산들에 투자한 내용들을 앞선 보도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었는데요. 뭐 다양한 크립토 회사, 디지털 자산 회사에도 투자를 했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기에 어떤 경로로 뭐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걸 누가 매수를 할 건지 좀 명확하게 진행이 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고요. 보고서는 이제 자산 매각 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세부 정보가 이제 제공되지 않았으니까 이 투명한 머 씨가 이제 갖고 있는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서 이런 경로나 그러니까 취득 경로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없이는 사람들이 이 캐비너 씨가 자신의 좀 사적인 재정적 이익이나 그리고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의 이익이 아닌 좀 미국 경제에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불투명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자산 매각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약간 트집 잡기식 보도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이제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고 싶다.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주면 또 금리 인하하고 또 물가 올라가고 트럼프가 지금 이제 사실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100% 거의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조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이걸 최대한 좀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요거랑 별개로 사실 이제 지금 은행위원회가 공화당 13 그리고 민주당 11 이렇게 해서 이제 공화당 우세인데요. 팀 틸리스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틸리스. 예, 네. 톰 틸리스 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이 지금 연준 파월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사를 이렇게 임명하는 것도 자기는 반대표 던지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반대표 던지면 12대 12라서 어차피 통과가 안 돼요. 네. 어렵네요. 그래서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 클래리티 법안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늦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청문회 자체는 예정된 일정에 열리는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민주당이 앞서서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사실 명확하게 입장을 취한 거죠. 우리는 그렇죠.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고. 통과시켜줄 생각 없어. 네. 근데 사실 공화당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세해도 13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톰 틸리스가 계속해서 나는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과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 부당한 수사가 어떻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을 다 반대할 거야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표결이 지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리티 법안은 계속해서 마크업 심사 일정이 연기가 되고 5월 중에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일, 그러니까 메모리얼 데이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셋째 주까지 마크업 표결이 완성이 돼야 되고 이런 필리버스터 같은 게 다 없다고 치면 사실 남은 주간이 5월 초에 한 번, 마지막 주에 한 번 이렇게 2주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둘째 주, 셋째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표결까지 끝나야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어떻게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이 다시 일정이 잡히고 다음 달 둘째 주, 셋째 주에 마크업 심사가 제대로 무리 없이 진행이 돼야지 이게 올해 안에 순조롭게 법안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지금 상원에서 연준 의장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양보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디파이 해킹 관련한 얘기를 좀 전달해드렸는데요. 해킹 이후에 실제로 디파이 여러 가지 체인들에서 돈이 많이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켈프다운 해킹 후에 이제 디파이에 예치된 물량들이 정말 하루 만에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상위 20개 체인에서 나간 금액만 좀 따져보면 하루 기준 78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나간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우선 이 디파이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다. 이 켈프다운 해킹 이후에 사실 에이브 자체가 해킹을 당한 건 아니지만 모든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결 체인에 대한 이런 좀 불신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아무래도 브릿지 체인들에 대한 보안은 메인 체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간단한 구조를 가진 디파이나 이런 서비스 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디파이 총 예치량을 나타낸 표이고요. 디파이 라마에 있는 표인데 숫자가 좀 작은데 네. 위에부터 하루 TBL 변화를 네, 이제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더리움에서 10%, 그리고 솔라나에서 4%, BSC에서 1.8%, 그리고 트론에서 1.5% 이런 식으로 빠졌고요. 밑으로 가면 좀 이제 마이너한 체인들이 많은데요. 거기는 네. 대부분 10%, 많게는 38%가 빠지기도 와. 하고. 네, 멘틀에서 거의 40% 가까이 이제 빠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사실 숫자도 크고 작고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기준을 볼 때 상위 1위부터 21위까지의 모든 이제 프로젝트 이제 그 TBL이 쭉 빠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체인에서. 네. 이 디지털 자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마치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IMF 같은 뭔가 국가 재난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던지고 나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예전에는 내가 해킹당하면 이제 이게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데 그렇죠. 요번에 이제 브릿지가 해킹을 당했는데 나는 해킹을 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겠네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사실 없어진 규모는 아까 이제 얼마라고 했죠? 이 디파이 예치량으로 따졌을 때는 하루 기준으로 78억 달러입니다. 78억 달러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사실 해킹된 물량은 2억 9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킹 물량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켈프 죄송합니다. 켈프다오에서 발생한 해킹량은 3억 달러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담보를 활용해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이런 디파이 업계 특성상 이제 에이브 자체에서 빠져나간, 그러니까 아베라고도 하는데 이 프로토콜에서 빠져나간 금액도 보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최소 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도 이렇게 많이 피해가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 그냥 해킹 피해 그러니까 해킹 피해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해킹이 피해되니까 또 터질 수 있겠네. 그래서 그쵸. 일단 빼놓자. 요런 이제 움직임이 네. 좀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계속 추적 관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 또 어제 소개드렸던 온체인 탐정 잭 XBT.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다음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민코인이 무엇인지 네, 또 얘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요즘 굉장히 바쁘신 분 중에 한 분 같은데요.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이분이 어제 이제 박상희 편집장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레이브 다오 해킹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제인데 어제 이제 다음 타깃으로 민코어의 M 토큰을 딱 저격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내부자 물량을 문제 삼은 건데요. 네. 이제 제 XBT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시가총액이 60억 달러 규모나 되고, 굉장히 큰, 이게 그러면, 코인마켓캡이라는 좀 대형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을 순서대로 해서 대략의 이제 비트코인은 1위, 이런 식으로 좀 순서나 규모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좀 대중적인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체 프로젝트 순위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민코어의 M 토큰이 시가총액 순위만 22 정도에 드는 좀 상당히 규모가 큰 토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규모가 큰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산정이 된 건지, 그리고 이 공급량들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명확하게 해명을 하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나왔냐면 보시면 네,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에는 우선 코인마켓캡이고요. 오늘 똑같이 10시에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아래는 코인게코라는 좀 비슷한, 코인마켓캡과 비슷한 이제 시장 플랫폼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코인마켓캡은 21위, 그리고 코인게코는 19위,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가격을 보시면 코인마켓캡에서는 이 숫자가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네요. 45억 달러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코인게코에서는 또 조금 올라가지고 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플랫폼마다 약간의 지기 방식 차이라거나 시간 차이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다른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나타날 수 없긴 한데, 이 정도의 괴리율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 설계를 했는지 밝히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랫폼들이 추정치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라라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밈코어라고 하는 밈코인이 지금 두 번째로 급등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네. 온체인 탐정이라는 아저씨가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 아저씨 말에 따르면 90% 정도를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던지게 되면 이 밈코어를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김재희 편집장님께서 갖고 오신 게 지금 두 가지 데이터 사이트가 코인마켓캡과 코인게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다르다. 이런 현상 자체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좀 불투명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잭
XTB가 어제는 또 다른 코인을 저격을 했었잖아요. 그 레이브였나요? 네, 레이브당. 네. 네. 그랬는데 그때도 내부자들이 전체 공급량의 90%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코인들이 많이 존재를 하나 봐요. 많아요. 아, 네. 그럼 앞으로도 저격당할 만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 아저씨가 이걸 지금 알았을까요? 옛날에 알았다. 네, 옛날에도 알았고 옛날에 그런 코인들이 여전히 계속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브 다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어제 그래프 보셨잖아요. 1000배 올라갔다가 확 올랐다, 확 네, 떨어졌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다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그렇군요.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좀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 익명 활동가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기도 하고요. 네. 이 밈코어의 M 토큰도 일주일 기준으로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큰 폭의 상승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이제 전체적인 기간에서는 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토큰이어서 이 XBT의 이제 게시물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만 그 스트래티지 네. 소개해 아주 주시죠. 중요한, 아주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스트래티지가 또 제가 아무래도 화요일마다 또 시장을 맞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주말에 있었던 것과 월요일 날 밤에 올라온 내용들을 전해주게 되는데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주말마다 내용을 전해주잖아요. 네. 이렇게 또 최근에 오렌지색 점을 찍었습니다. 크고 선명한 아주 오렌지색. 큽니다. 몇 개를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하락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주간 순 매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에 78,000달러까지 네. 갔다 왔고요. 그 얘기를 대략 지난주에 상기 한 34,164개입니다. 네. 보통 이제 10,000개 넘으면 많이 샀다 하는데 엄청난 확연하게 숫자네요. 많이 샀다라는 것을 네. 전해드리면서 문제의 편지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